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의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남북국스테이 사회인데요. 자, 우리 교재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고요. 공략 한국사 교재 175페이지를 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는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빨리 읽으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만 이게 빨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깊이 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통일신라시대 우선 보겠습니다. 자, 삼국문화가 통합됐죠. 그래서 삼국은 상호 간에 전쟁하면서 동질성이 있다. 자, 풍습은 복장을 비롯하여 절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 정도였다. 우린 같은 민족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쪼개져 있는데 풍습이 비슷했고, 자, 언어입니다. 버프왕 때 백제 사신을 따라 중국 양나라에 간 신라 사신이 백제인 통역을 이용할 정도로 두 나라의 언어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자, 삼국통일의 의의는 통일을 계기로 삼국이 지니고 있던 혈연적 동질성, 같은 핏줄이죠. 자,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 문화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세 계통의 문화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국가 아래 발전한 계기가 됩니다. 자, 정치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민족 통합 정책인데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의 지배층 포용입니다. 신라는 통일 전쟁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지배층에게 신라 관등을 주어서 뭡니까? 포용, 흡수합니다. 포용했고요. 자, 구서당입니다.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구서당입니다. 통일신라의 중앙군이죠. 그래서 궁성과 그 다음에 수도를 방해하는 일종의 수도방위 사령부인데, 그래서 수도를 방어하는 업무에 백제와 고구려계 출신도 같이 쓴 거죠. 그래서 구서당에 편성함으로, 자, 우리는 하나된 민족이다. 민족 통합에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신라 지배층은 삼한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고대사 용어로 삼한 일통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이 하나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전제왕권, 이제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이 강화되었죠. 사회가 안정되었고요. 늘어난 영토와 인구, 경제력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한 100년 정도 안정된 사회가 유지되었다 보시면 신라의 전성기, 통일이 676년이니까 7세기 후반에서 옵니까? 8세기 전반까지가 뭡니까? 잘 나가던 시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신라의 전성기. 그래서 통일된 시점에서 7세기 후반, 그다음 8세기 전반 이렇게 100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전성기는 9세기니까 시대가 달라요. 이 부분 전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국왕의 역할입니다. 삼국 통일 이후에 왕권이 강화됩니다. 자,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최고 군사령관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왕의 힘이 강화되는 거죠. 역할이 강조되었고요. 귀족의 일부를 제거합니다. 통일 직후 신문왕 때에는 왕권 강화에 장애가 되는 진골 귀족 일부가 숙청, 제거됩니다. 그래서 김흠돌,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김흠돌의 모욕 사건입니다. 반역을 시도하다가 걸려서 대거 제거되니까 왕권이 더 강화된 거죠. 골품제 대회 변합니다. 진골귀족 통일 이후 전제왕권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고 신분층인 진골귀족이 정치적으로 사회적 타져야 하는 비중은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짱은 다 진골이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골품제도를 총정리할 때 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두머리, 짱은 모두 진골이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화백회의 전통 유지. 자, 화백회의의 힘이, 여러분 신라 중대 화백회의의 힘이 약화되지만 없어진 건 아니죠. 자, 합의를 통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통도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육두품이다. 그래서 신라 중대에는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 바탕으로 국왕을 보조합니다.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 강화에 이바지했다. 그 다음에 한계입니다. 신분의 제약으로 중앙관청에 짱은 될 수 없어요. 지방의 장관 자리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짱은 모두 진골이고요. 뭡니까? 그 다음에 육두품. 육두품은 최고가 차관 까지예요. 장관은 다 진골이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묻습니다. 삼두품 이하 소멸입니다. 삼국 통일 이후에 골품의 구분이 하급 신분층부터 점차 희미해지면서 삼두품에서 일두품 사이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평민화됩니다. 그 다음에 발해입니다. 발해의 사회구조 보시면 발해의 신분구조 나와있죠. 상층 사회와 하층 사회인데요. 이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배층이 대개 고구려인입니다. 큰 고을에 거주하고요. 그 다음에 피지배층이 말갈인입니다. 말갈인. 대체로 깡촌에 삽니다.
그래서 고구려인이 지배고요. 대체로 말갈인이 피지배층인데, 자, 보시면 이 주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촌락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고구려인도 있어요. 대부분이 말갈인인데 일부 고구려인은 촌에 살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고구려인이 지배층입니다. 근데 일부 말갈족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부를 흡수해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러하냐, 모두 그러하냐의 차이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층은 모두 고구려인이다 하면 틀려요. 일부가 흡수됐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배층입니다. 왕족은 대시예요. 대조영의 후예니까. 그 다음에 귀족인 고씨입니다. 고구려에서 왕족이었지. 고주몽의 후예인데 아래에는 대조영이 왕했으니까 대씨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왕족인 고씨가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낼 때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건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고구려의 사람들이 대부분 지배층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말갈인입니다. 일부를 흡수했으니까요.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 수도를 비롯한 큰 고을, 대체로 큰 지역에 살아요. 대도시에 산다는 얘기지. 자, 노비와 예성민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지배층은 뭡니까? 고구려 사람이 일부가 있어요. 고구려 사람 일부는 깡촌에 사는데 대부분은 말갈족입니다. 이 말갈족이 흑신, 음루,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음루, 자, 물길, 말갈입니다. 나중에 얘네가 뭐예요? 나중에 얘네가 그 유명한 여진. 말갈족이 나중에 뭐 고려시대 때 금나라 여진,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청나라 세우는 만주. 얘네 계통입니다. 얘네가 얘네예요. 말갈족이 뭡니까? 원래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애들인데 나중에 발해가 세워지니까 발해의 피지배층이 됩니다. 자,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고구려에 페입된 종족이었고요. 자, 국가행정을 보조합니다. 자, 발해 건국 이후의 일부는 지배층이 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촌락의 우두머리가 되어 국가행정을 보조했으나 대다수는 촌락에 거주하는 피지배층으로 발해의 하층 사회입니다. 요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발해의 특징이 뭐냐면 상층 사회가 하층 사회 이게 안 섞여요. 안 섞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뭡니까? 상층 사회는 귀족 문화고요. 그 다음에 말갈족 문화는 뭡니까? 깡촌 문화입니다. 이게 잘 섞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발해의 사회입니다. 상층 사회, 귀족 문화죠. 발해의 지식인은 당에 유학해서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제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 그래서 빈공과는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외국인이 공무원 시험 보려면 귀화를 해야 되죠. 중국의 이 당나라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당나라가 국제적이에요. 국제적입니다. 당나라 황실이 이민족의 피가 섞여 있다는 식의 얘기도 하죠. 당나라가 좀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아예 외국인인데 걔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무원 시험이 빈공과예요. 외국인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제도입니다. 이게 빈공과입니다. 김은경이 최초로 합격한 일이 쭉 나와있죠. 읽어보시고요. 자, 때로는 신라인과 수석을 다투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해는 상층 사회를 중심으로 당의 제도와 문화를 수용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하층 사회입니다. 하층 촌락민들은 고구려나 말갈 사회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의 귀족 문화와 하층의 뭡니까? 피지배층의 촌락 문화가 안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제도. 남자가 여자를 훔쳐 달아나 결혼한 약탈혼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유목민족적 풍습이에요. 일부 일처의 가족제도가 기본이었는데 가정 내부에서 여성의 힘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뭡니까? 일부 일처가 기본이었다. 요게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죠. 자, 발해 여성입니다. 이건 기록에 있어요. 사납고 투기가 심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첩을 두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일처가 기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요 기록에 기반하는 거예요. 여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거야? 첩을 두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요 내용은 뭡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좀 급가 높은 시험 같은 데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통일 신라인의 생활입니다. 자, 도시 중심 사회고요. 금성, 경주입니다. 그래서 고대 신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수도 중심 사회예요. 이게 고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다. 통일 신라에서 오린 금성은 경주예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귀족이 모여 사는 대도시로 번성합니다. 정비된 대도시예요. 전성기 금성은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구획된 시가지의 궁궐 관청 사원에서 귀족의 저택과 민가가 질비하게 들어서 17만 호입니다. 17만 호. 이게 뭡니까?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게 17만 호라고 하는데 17만 호면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귀족이 사는 집이면 4인 가족이 아니겠지. 노비도 살고 막 했죠. 그럼 17만에서 뭐 4 이렇게 이게 뭡니까? 곱하면 좀 4, 5 이렇게 곱하면 뭡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요.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뭡니까? 조선시대 때 이게 나중이죠. 나중에 인구가 더 늘었을 때 조선시대 때 한양의 인구가 초반부에 한양의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 조선 전기 때 서울의 인구가 10만 명인데 고대 경주의 인구가 명이 아니지 17만 호. 그러니까 집이 17만 채였다는 거지. 이게 가능했냐? 이건 뭡니까? 그냥 뭐 그러니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뭡니까? 정밀하게 고증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뭡니까?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교과서에 옮겨놓은 거예요. 자, 호화로운 소비도시. 대부분이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집에 숯을 사용할 정도였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경주는 전국에 걷어들인 조세와 특산물, 국제 무역품이 모여드는 거대한 소비도시입니다. 자, 오소경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고구려 백제 가야의 일부 지배층과 신라의 수도에서 이주한 귀족이 거주한 지방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경주, 그 다음에 경주를 좀 에워싼 모양이 뭡니까? 5개의 소경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귀족의 사치생활. 귀족들은 금립택, 집에 금치했다고 우리가 앞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앞에 배웠던 내용들하고 많이 겹치죠. 노비.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와 사병. 사병은 뭡니까? 개인 호위병입니다. 사병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 호위병입니다. 거느리고 살아요. 이 사병은 특히 문제가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귀족들이 뭡니까? 싸울 때 뭡니까? 자기의 사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어디에 붙을까 하다가 우르르 쪽에 붙어가지고 뭡니까? 싸우는 거죠. 사병입니다. 개인적인 뭡니까? 귀족들이 개인적으로입니까? 병력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수입원, 여기에 드는 비용은 지방에 소유한 대토지와 목장에 나온 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업. 대출업인데 아주 이자가 높은 거지. 수입원의 하나입니다. 자, 페르시아 문양석 읽어보시고요. 자, 불교를 후원합니다. 불사이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치품 선호, 귀족들은 국제 무역항을 통하여 그 당시에 최대 무역항은 울산항입니다. 신기한 사치품 선호했고요. 아라비아산 고급 향료,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산 거북 딱지, 만든 장식품과 고급 목재 에메랄드입니다. 이런 것들 뭡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걸 묻지는 않습니다. 흥덕왕의 사치 금지령은 시험에 묻죠. 사치 풍조가 신분 구분을 문란하게 할 상황이 이르자 흥덕왕 때 사치를 금하는 왕명이 내려집니다. 근데 실패해요. 이 흥덕왕 뭡니까? 9세기니까 신라 하대죠. 당연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라 사람들이 본래 지녔던 소박함과 강인함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흥덕왕의 사치 금지령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면 흥덕왕 9년 말하기를 사람에게 위아래가 있고 벼슬에도 높고 낮음이 있어 명칭과 법식이 같지 않고 의복당 다른 건데 진귀한 것만 숭상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기를 많이 묻죠. 신라 하대입니다. 이걸 보여준 다음에 하대를 묻는 문제를 내요. 자, 평민생활입니다. 곤궁, 가난했다. 지배층의 호화로운 생활과 대조적으로 평민 대부분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근근히 생활합니다. 자, 노비로 전락했다. 가난한 농민들은 귀족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면서 생계를 잇거나 귀족에게 빌린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됩니다. 어떤 거예요? 이제 빚을 졌는데 못 갚으니까 뭡니까? 자기 몸을 파는 거죠. 노비로 파는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자, 통일 신라 말기의 사회 모습이다. 그래서 신라 하대 상황은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거랑 대부분 겹칩니다. 자, 신라 말기 상황은 귀족이 정권 다툼, 중앙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치열해집니다. 서로 저놈의 왕을 빼앗겠다 싸운 거지. 그래서 지들끼리 중앙에 싸우니까 뭡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당연히 약화돼요. 자, 이 상황에서 귀족들은 정권 다툼과 대토지 소유 확대입니다. 백성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져 갔다. 그래서 뭡니까? 귀족들이 일반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하는 거지. 막 빼앗고 그런 거예요. 지방의 토착 세력과 사원, 절입니다. 대토지를 소유, 유력한 신흥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자, 농민보다는 당연히 늘어요. 귀족의 농장이 확대되면서 토지를 빼앗긴 자영농이 뭡니까? 이 땅을 빼앗기니까 몰락하죠. 그 다음에 조세 부담도 늘어요. 중앙정부의 통치력 약화로 대토지 소유자들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농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고요. 자, 호족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유력자죠. 구세기 이후 자주 발생한 자연재해는 농민의 토지를 더 어렵게 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지방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뭡니까? 자체적으로 무장한 조직 결성. 이들을 아우른 큰 세력이 호족이 됩니다. 자, 사회 모순이 심합니다. 중앙정부 대책. 그래서 이건 그냥 보세요. 어떤 거냐면 신라 하대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중앙정부는 지배체제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시도는 해요. 생산시설을 정비해서 저수지, 수리시설 정비했고요. 조태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심했을 경우에는 그랬어요. 구휼정책, 굶주리는 백성을 뭡니까? 구휼합니다. 가서 뭡니까? 뭐 또 주고 뭡니까? 살리려고 했다는 거지. 자, 다음에 해적방어, 연해 출몰하는 해적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했는데 결론은 뭐야? 신라 하대에도 중앙정부가 손 놓은 건 아닌데 성과가 없어요. 실패한 거죠. 자, 농민증 몰락입니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소장농이 되거나 고향을 버리고 떠돌게 되었으며 거지가 된 거죠. 한간에 들어가 뭡니까? 산을 불지른 다음에 오면 불지른 다음에 화전을 일궈요. 일반적인 평지에 사는 농민이 산간에 뭡니까? 세금 내고 싶지 않고 뭡니까? 이 관리, 탐관오리의 압제를 피하려고 옵니까? 산에 들어가서 옵니까? 이제 화전을 일구는데 이게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몸을 팔아 노비로 전락했다. 사회 모순 표출입니다. 9세기 말 진성여왕 때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고요. 정치기양 문란, 중앙정부의 기양이 문란해집니다. 국가지정이 고갈됩니다. 조세 납부의 거부, 어떤 거야? 항조운동, 어떤 거요?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이죠. 국가지정은 더 안 좋아집니다. 강압적 수취다. 그래서 더 뭡니까? 더 폭력적이고 강압적 방법으로 뭡니까? 세금을 뜯어가려고 해요. 따라서 뭡니까? 농민의 반란이 확산됩니다. 상주에 일어나는 원종외노의 난,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농민항쟁이 전국적 확산되었다 해서 뭡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요. 뒤에 뭐 고려시대에 가면 뭡니까? 뭐 지방의 반란 쭈르르르륵 나오는데 뭡니까? 특히 고대, 신라 하대를 대표하는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원종외노의 난입니다. 반드시 숙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파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소멸합니다. 사라졌고요. 최치원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진성여왕에게 개혁에 대한 건의문을 올렸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문화 파트의 최치원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진성여왕 퇴위도 나와 있죠. 진성여왕은 뭡니까? 하도 지방 도적 반란이 뭡니까? 많이 벌어지니까 나의 부덕함 때문이다 라고 해서 뭐야? 자신에서 뭡니까? 자진에서 뭡니까? 왕위를 물려주고 퇴위한 거예요. 하도 난리가 나니까 내가 부덕함 때문이다 이런 거지. 왕이 스스로 뭡니까? 왕위를 반납할 정도로 뭡니까? 굉장히 모순이 증폭된 사회였다. 알아두시고요. 통일신라 말기 전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성왕, 여기 진성여왕입니다. 그래서 원종외노 이 키워드예요. 그걸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해인사 묘길 상탁기는 앞에 있는 최치원이 쓴 거예요. 당나라 19대 왕제가 중흥을 이룰 때, 그래서 당나라는 분위기가 좀 좋아졌는데 전쟁과 흉년 두 가지 재앙이 당에서 끝나더니 신라로 넘어왔다. 신라 하대 상황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1번과 2번은 뭘로 많이 묻냐면 신라 하대의 상황을 묻는 뭡니까? 박스 있지, 박스. 사료한 박스로 낸 다음에 하대를 묻는 문제를 많이 내요. 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남북국 시대의 사회를 봤으니까 남북국 시대의 사회상을 뭡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처음 배운 내용들 주로 뭡니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봅시다. 남북국 시대의 사회상으로 옳지 않은 설명. 자, 발해의 상층 사회는 귀족문화, 하층 사회는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층 사회는 고구려계의 귀족문화고요. 하층 사회는 주로 말갈족의 전통문화. 이게 안 섞인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흥덕왕 때 신라 하대에 사치를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귀족, 신라 중대 귀족들은 불교를 크게 후원했다. 맞고요. 자, 발해 지배층은 모두 고구려인이다.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자, 발해 지배층의 일부는 뭡니까? 말갈족입니다. 고구려인이 대다수이되 이 말갈족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부가 뭡니까? 지배층이 흡수가 된 거예요. 모두는 아니에요. 일부 말갈족이 있습니다. 자, 왕족이 대씨와 귀족인 고씨 등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뭡니까? 4번이고요. 모두가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고대의 사회를 모두 끝냈고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고대의 문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